穿过长长隧道，有谁在守候？时光片羽会再翻涌，织成这个。네, 봄비가 오는 분위기 있는 아침입니다. 이펙스 그룹의 그 위시가 그 중국 사람 그레그 한의 노래를 한번 부른 걸 같이 들으면서 토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3월 26일 증시각도기 TV입니다.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3월 26일 미국 마감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마디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은 굉장히 평탄한 하루였어요. 굉장히 평탄한 하루였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중의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다. 역시 뭐 연준이 뭐라 그랬나요? 데이터에 의존해서 데이터 디펜던시 하면서 결정하겠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이냐? 시중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건데요. 40년 만에 최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추천은 하지 않고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안에 해야만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연속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자기 기준 없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차라리 그럴 거면 펀드에 맡기지.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5.4%, 전월로는 4.9%를 기록했고요. 향후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5.4%는 연준으로 하여금 50bp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 연속 그렇게 할 가능성조차 보여요. 이제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 디펜던시입니다. 연준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속내를 읽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보자는 입장인 거죠. 근데 작년 10월부터 연준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매우 급격하게 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매파와 비둘기파의 대응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이번 올해 들어와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블러드가 먼저 앞장서서 깃발을 세웠고 금리 빨리 올려야 되고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서서히 비둘기파들조차도 블러드의 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4%면, 지금의 5.4%면 연말 기준 내년도 5.4%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4%를 넘어 5%를 넘는다면 빅스텝이 연타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부터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신기하죠?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finbiz.com 간단하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finbiz.com은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빨간색보다 푸른색이 훨씬 많죠.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물론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은행주도 올랐고, 네, 버크셔와 그 관련 뱅크들, 비슷한 뱅크들, 주요 뱅크 말고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서라기보다도 5년 인플레이션조차도 4%를 넘어 5%를 향해 가면 연준의 빅스텝 확정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bp씩, 25bp씩이 아니고 0.5%씩 금리를 연타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보여드린 대로 잘 견디고 있고, 채권 시장도 오늘은 정중동 수준이었어요. 단기물 금리만 올랐고 장기물은 크게 안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예상치 내에 있던 거예요. 시장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더 올라가고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bp 정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만약에 5월달 말고 6월달, 6월 말에 있죠. 5월 초에 있고 6월 말에 있는, 6월 중순에 있는데 6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에서조차 50bp의 금리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시장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한 번 더 와장창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에 그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우장창, 작년 9월 달에 우장창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 이후에 고점을 행사하던 게 이제 50bp 금리 인상, 3월 금리 인상, 그리고 3월에 50bp 가능성, 이게 드러나오면서 와장창 한번 했죠. 이번 2월 달에 와장창하고 계속 와장창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50bp 한 번 정도는 받아들였다고 봐요, 시장이. 근데 50bp 두 번을 받아들였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50bp하고 6월 달에 50bp를 하게 되는 걸로 가면 시장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한 번 와장창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와장창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은행주들이 계속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원래 은행주는 뭐 장단기 금리차 좁아지면 안 좋아져야지, 채권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전통주들이 강세를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두 번에 50bp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업종별로 조금 다른, 성장주들은 조금 힘들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괜찮고, 뭐 이런 정도를 내피셜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약간 기미가 보였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빅테크들은 대부분 뭐 좋았어요. 뭐 크게 나쁘지 않았고, 어제 많이 올랐던 그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한 1% 중반 떨어지면서 조금 더 빠진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른 게 조금 빠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성장주들 중에서 아직 숫자가 안 나오는 성장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루시드 4%, 리비안 5%, 모더나도 7%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었습니다만 채권 시간 대체적으로 평탄한 수준, 뭐 0점 몇 bp가 오랜만에 0점 몇 bp 봤어요. 10년물은 0.15bp인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이제는 그 정도 올라가고, 하루에 10bp 오르던 시장에서 0점 몇 bp 움직이니까 그건 별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2년물 국채 금리는 뭐 조금 더 1bp대의 변화를 보여줘서 조금 더 금리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많이 금리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한 1.4bp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시장에서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유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도 별로 큰 변동이 없었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가라앉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요게 궤적이 조금 재밌습니다. 44,000달러까지 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코인이라고 표현되니까 자꾸 화폐처럼 생각하는, 화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고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 쉽게요. 그림 같은 자산은 어떨까요? 그림. 네, 그림 같은 자산. 그림도 자산이죠. 예술품이지만. 그렇죠? 그림이 왜 그림으로서 더 각광을 받나요? 자산이 됐으니까 각광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냥 그림, 멋있다 이러고 끝났으면 현재처럼 각광을 받을까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비트를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자, 컨센이 형성되었고, 컨센이 형성되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컨센이 확고한 사실로 유지되려면 그냥 있어야 해요. 또한 10년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한 번의 10년 동안에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자산들이 살아있다면 그때는 확고하게 그림과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디지털이야. 근데 디지털 세대가 올라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죠. 그쵸? 네. 결국은 뭐냐면
저도 뭐 먼 거가 했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건 완전 쓰레기야. 말도 안 돼. 이건 뭐 사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의 두뇌에 각인이 되느냐 여부가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 동굴벽화 원시는 아니지. 하여튼 그 동굴벽화 같은 거를 가격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그거를 어디 그 전시관에 옮겨올 수 있다면 가격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그걸 보러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입장권을 사고 막 들어올 테니까. 근데 그게 사실상 어떤 유효한 무언가를 주나요? 우리한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냥 벽에 그릴 때 뭔가 소득을 바라고 그걸 그렸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가격으로 환산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죠.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두뇌에 각인되는 과정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과 관례 이런 것들도 과연 그것이 원래 그렇게 존재해왔던 것일까요? 응? 사람이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인식, 그리고 사람이 예의 발라야 된다는 인식, 이건 과연 어디서 근원하고 있는 건가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인정이 되어지는지 여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컨센서스는 형성된 것 같고요. 지난 10년을 통해서. 이제 인정이 되어질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은 가고 젊은 세대는 오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이 썸띵에 대해서 인식이 어떨까요? 네. 그렇죠. 뭔가 생각이 되어지죠?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부차적인 거지만, 인식의 자리에 중앙 쪽으로 점차 들어오게 되면, 부차적인 것이 되게 필수적인 에센스로 바뀌게 되고요.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너는 내가 불러주기 전에 다만 하나의 길거리의 꽃일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진정한 꽃이 되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서히.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크립토 자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원자재 시장으로 돌아보죠. 오늘 저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니켈 가격은 드디어 하락을 했습니다. 4% 하락한 35,000달러대. 팔라듐 7%, 알루미늄 0.5% 하락을 했고요. 그러나 농산물 강세는 크게 밀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제일 첫 번째 선두주자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유가가 끌었고 다음번 바톤은 이 애그리들이 받을 것이다. 농산물들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는 상황이고, 소맥과 옥수수 가격, 미국 소맥과 미국 옥수수 가격은 강세를 유지했고 대두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소맥은 많이 올랐다가 살짝 떨어진 다음에 그냥 유지되고 있고요. 옥수수나 대두는 계속 우상향 자리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채권 얘기에 대한 얘기는 월요일 날 아침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드릴 얘기는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권은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의 성장률이 3% 미만, 2% 미만 이렇게 나오던 상황에서는 그 경기를 건드리기 위한 인위적 조작 방법인 금리의 결정이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금리가 먼저일까요? 경기가 먼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경제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경영학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이고 그냥 인간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그런 쪽에 공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토요일날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월요일날 저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연준 인사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합총재
얘기하셨죠. 이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체적으로 비둘기였어요. 근데 적절할 경우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25bp 인상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셨으니까 25bp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데 그런데 경제에서 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1년 12개월 그 인플레이션이 5.4% 나왔기 때문에 50bp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질문을 기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5월 달에는 50bp 인상하는 걸 선호하십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들 나오고 있는데요. 3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59.4 나왔습니다. 전월은 62.8이었어요. 근데 이게 꽤 많이 낮아진 거고요. 11년 만에 최저치라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월 펜딩 주택 판매는 4개월 연속 낮아져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보다 4.1% 떨어진 104.9를 기록을 했고요. 자, 금리 페드워치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도 따로 있죠. 페드워치에서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는 걸 보잖아요. 하면서 그 퍼센테이지를 막 매기는데 5월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 29.35% 많이 떨어졌어요. 50bp 인상 가능성 70.5%로 올라갑니다. 자, 차라리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bp 인상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가고 시장이 살짝 조정받고 끝나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80% 넘어가면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많이 떨어진 거, 그 나스닥이 20%씩 떨어진 거, 이 부분이 일부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선반영하고 녹이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이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은요. 어떻게 지금 금리 전망을 하고 있냐면 5월, 6월, 7월, 9월 매번 5월, 6월, 7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50bp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월 달에도 이거 자 5월 초, 6월 중순, 7월 말, 7월 말, 그 다음에 9월 중순 이렇게 있는데 45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걸 전부 다 50bp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열이니?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질 경우 한 번에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연준이 했던 얘기, 우리는 연준 디펜던스 해야 되니까 연준이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상반기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도 한번 했죠. 그건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라는 선언을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금리를 빡빡 올릴 것이고요. 근데 하반기엔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하반기부터 그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올해 더 높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죠. 근데 전년 대비로도 4% 5% 정도 인플레이션이 난다면 진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행동을 할 겁니다. 50bp 인상이 의외로 여러 번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반기에 있을 50bp 인상에 한두 번 정도는 시장에 조금 녹혀 있다. 한 번은 확실히 녹았고 두 번 녹았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50bp 인상 가능성까지 불거지게 된다면 시장은 한 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더 보다 중요한 거는 경기이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업종, 상승 업종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인성 작가와 매주 한 번씩 반도체 이야기가 나갑니다. 반도체 역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현재까지는 저희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난 얘기니까요.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자산운용업계의 선배님 박성진 대표와 함께하는 도기책방 인사이드, 가치 투자 도서인 딥밸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재미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찍었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만나 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그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빈센트와 함께한 그 또 책 이야기입니다. 책을 쓰셔가지고
책 이야기를 하는데,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MZ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저희 증시각도기 TV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선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줌으로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